마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책의 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상철님의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19년에 나왔는데 네, 혹시 빅이슈라는 잡지 아시나요? 네, 그 지하철역에서 파는 분들을 본 적이 있고 저도 한 2번 정도 구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뭐 서울이나 특히 용산역 같이 붐비는 곳에서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빅이슈라는 잡지의 처음 시작은 영국이었는데 저희가 조지 오웰이나 뭐 저번에 홍차 관련된 책 읽었을 때도 그랬지만 영국 특히 런던이 정말 그 노숙자들과 불황자들의 문제가 심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주거가 너무나 또 비싸고 열악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지 판매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회적 기업이었다고 해요. 네. 그 빅이슈라는 게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빅이슈 코리아라는 곳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오늘 읽어볼 책의 저자인 임상철 선생님도 그 빅이슈를 판매하는 빅판입니다. 네. 빅이슈 판매원의 줄임말. 그쵸. 네, 홍대 입구에서 빅이슈를 판매하셨던 임상철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걸 사가는 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과 메모 그리고 또 직접 그리신 그림을 끼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출판사의 제의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엄청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삶에 여러 가지 부침들을 겪으셨는데 그게 이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뭐랄까 책을 통해서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신화만 읽다가 참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 경험 자체가 좀 생소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네. 겸허해지고 자꾸 자세를 고쳐앉게 되고 또 몇몇 부분에서는 정말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감동을 잔잔하게 주는 또 그런 책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첫 판매 경험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죠. 판매한 지 1시간이 지난 후 한 권 주세요 하며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한 분의 독자가 바닥에만 눈길을 준 채 엉거주춤 서 있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잡지를 건네주는 순간 무언가 울컥하며 가슴으로 올라왔다. 이 잡지를 구매하는 이유가 동정이든 필요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복받쳐오는 감정이었다. 첫 판매 후 용기가 생겨 말문이 열린다. 홈리스 자립잡지 빅이슈가 왔습니다. 인정하자. 나는 멘트대로 홈리스다. 그리고 잡지를 판매하는 판매원이며 내가 원하는 자립을 위해 일하는 중이다. 또한 홈리스 자립잡지 빅이슈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는 화가이며 조각가이자 수필가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 빅판 일을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수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혼자 그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면서 잡지를 팔아야 했던 그날의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빅이슈라는 잡지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획이 있네. 왜냐면은 정말 그런 노숙자들의 어떤 자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경제 생활을 그분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뭐 계속해서 돈을 준다거나 그런 것만으로는 자립이 될 수 없으니까 정말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노숙자들이라도 참 이걸 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 편에서 얘기를 하실 때 자기가 이 홈리스 자립잡지 빅이슈가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던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맞아요. 또 힘들었는지를 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역 앞에서 내가 홈리스라고 고백하는 일이 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생각은 우리가 해보질 못했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분들은 나 홈리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직업이 없는 거야. 잠깐 머물 데가 없는 거야. 잠깐 지금 좀 나는 어려워서 이러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를 노숙자라고 딱 규정하지 않고. 근데 이 빅이슈란 잡지는 홈리스만 판매할 수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이걸 판매한다는 자체로 나는 노숙자입니다 라는 거를 인정하고 또 사람들한테 나는 노숙자라는 거를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나는 너무 몰랐구나. 정말 너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었구나라는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임상철 선생님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셨고 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어른의 폭력에 한쪽 눈을 잃었고요. 또 다리가 다쳐서 여러 가지 장애도 갖고 있었고 외환위기도 예. 그런 불행들이 계속 겹쳐 있었거든요. 음.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담을 또 쓰신 부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다음 페이지로 이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추석날 아침,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친구는 기쁜 얼굴로 상철아, 우리 아버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라며 말을 건넸다. 친구와 같이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지만 우리 아버지도 올 거야 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밤늦게 친구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몇 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보육원 문을 들어섰다. 친구는 나에게 하나를 선물로 내밀면서 내일도 아버지가 찾아오기로 했어 하고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음날 아침 보육원 원생들이 세수를 하려고 월대라 불리는 강가로 몰려갔다. 그런데 강가에는 경찰관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성거리고들 있었다. 경찰관은 강물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밤에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우리를 내쫓고 나서 뭔가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방금까지 옆에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구경하던 친구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울음소리가 거칠게 변해갔다. 보모 선생님이 달려와서 쓰다듬어 주었지만 친구의 울음은 그칠 수 없다는 듯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나는 슬그머니 방으로 가서 친구에게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를 꺼내 다시 돌려주려고 준비했다. 친구 아버지의 유산이었으니까.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절망적인 이야기의 끝에 저자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육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아프니까요.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어떤 가족은 서로가 가진 아픔이 너무나 커서 정말 만날 수조차 없지 않을까. 이 친구의 아버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 자식을 보러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러 왔었던 거겠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슬픔과 아픔을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보고 또 겪고 살아왔을 그 삶이 정말 너무 이게 참 우리가 그냥 글로 읽었을 뿐인데도 그 음. 아픔이 막 전해져서 기분이 막 우울해지는데 이 삶의 현실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죽음 같은 게 등장해요. 네네. 누가 목숨을 잃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이걸 읽고 서평을 쓸 때도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는 계속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너가 나약해서 그래. 조금 더 힘을 내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무 자꾸 넘어지면 사실 일어날 힘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되게 그 불행을 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불행이 다가올까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냥 이게 내 팔짱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도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 삶을 개선하고 싶다는 어떤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 개인에게 우리가 당신이 나태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정말 폭력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나. 네. 그걸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임상철님의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삶이라는 책 소개해 드렸고요. 이분이 이제 또 다시 화가로서 혹은 조각가로서의 삶을 꿈꾸고 계시니까 조금 더 행복하고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책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